지금 다수 문제 같은 경우는 120억이네, 뭐 140억이네 이런 비자금들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닐 거라는 이야기는 관계자 이야기부터 입이 좀 나왔었거든요. 빙산의 일각이고 나머지 비자금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단서를 포착하고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서울에 있는 그 검찰청들이 뭐 중앙지검 말고도 동부지검 뭐 등 다 있잖아요. 네. 다 나눠서 하고 있더만. 그러니까 검찰은 내가 봤을 땐 그런 거야. 정말 맛있는 먹잇감을 이렇게 주고 뭔가 일을 시키니까 막 계속 물어뜯고 지금 이명박은 내가 봤을 때 그 여러분 그 개막식장에서 이명박 리셉션장에서 이명박 표정 봤죠. 완전 쭈글쭈글. 전직 대통령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의 불쌍함이 느껴지더라고요. 불쌍하다는 게 그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불쌍한 게 아니라 인생 별거 없다는 거를 한 번쯤 깨달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인간 존재로서 너무 초라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 새끼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대통령으로서 평창 올림픽을 유치한 자라는 자기 자만심 이런 것들이 리셉션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줄 줄 알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행사장이라 그러면 메인 테이블이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과 각국 정상들 하는 자리. 근데 이명박은 또 다른 구석진 테이블에서 그냥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최소한의 배려를 받은 거라고 생각했던 게 장하성 실장 옆에 앉았어요. 그래도. 그 옆에는 황영철이가 또 앉았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리셉션장에서 본인의 테이블이 아닌 다른 테이블에 가서 인사를 건넨 건 유일하게 명박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가가지고 인사를 건넸어요. 굉장히 큰 대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명박은 박근혜 정권 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몇 개월까지만 해도 자기가 상황 느낌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피의자가 됐고 그 현장에서 원 오브 댐 이 기분이잖아요. 여러 초청 하객들 가운데 한 명으로 앉아 있는 그 기분이 되게 좀 묘했던 것 같아서 막 하늘 쳐다보고 그보다 더 불쌍한 건 왜 개막식장에서 그 추위에 구석탱이 앉아가지고 그 쫄딱 비 맞은 쥐새끼 같이 앉아 있는 모습 보고 정말 기분이 상쾌했습니다. 아주. 초록 모자라도 같이 좀 쓰지. 아니 그 초록 모자를 쓰면 이명박 같은 그 신문머리는요 상할 수가 있어가지고 저처럼 헤어스타일을 절대 포기할 수가 없어요. 전 모자 안 쓰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머리를 심었다는 소리는 아니고 헤어스타일을 중시합니다. 나 같은 사람은 모자를 쓰면 완전히 이렇게 망가지는 거지. 방송은 오늘 나온 보도 중에 저기 우리가 전에 이야기했었죠. 박지원 청와대 전 정무수석 뭐 장관도 지낸 적이 있고요. 이 사람이 이명박의 지시로 김백준에게 2억을 받아서 국회의원들의 정치자금으로 건넸다. 그래서 액수나 명단 등은 진술하지 못했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일관성이 부족해서 의도나 진위를 파악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뭐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 보도 자체는 좀 뭔가 팩트가 정확한 보도라고 볼 수는 없지만 뭐 단독을 걸었으니까 한번 언급해 드리는 차원에서 박재환이 청와대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국회의원들한테도 줬다 이거잖아요. 네. 청와대 돈도 아니야. 국정원 특활비를 김백준이 받아서 박지원한테 주면서 정무수석이니까요. 그 어차피 정무수석은 청와대에서 있는 시간보다 국회에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야 되는 사람. 그래서 돈을 줘봐야 대부분은 다 그 당시에 여당한테 줬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뭐야. 이렇게 따지면은 이를테면 이제 물타기가 아닌가 싶어요. 받은 사람도 있겠죠. 근데 아마 물타기 용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검찰의 반응도 그렇잖아요. 일관성은 부족하고 진위 의도를 파악 중이다 이런 식으로. 그 당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이명박 박근혜 당시 그 정권의 분위기를 보면 진짜 돈판이었던 것 같긴 해요. 이게 어디서든 현금이 최순실처럼 현금으로 개소기를 들고 다니면서 서로 현금으로 주거니 받거니 했던 그런 분위기가 막 이렇게 상상이 되는 거죠. 우리만 받은 거 아니야. 국회의원들도 받았는데 니들이 가만히 있어? 이런 식의 약간 으름장 그렇게 느낌이 오는데요. 문제는 규모가 국회의원들 몇 명한테 몇 천만 원 정도 전달된 거하고요. 추정치로는 이명박은 수십억, 수백억이에요. 그 관점에 대한 물타기. 우리만 받은 거 아니다. 뭐 이런 느낌이 좀 있고요. 2억은 너무 짜네요. 이 와중에. 또 한 가지가 우려할 만한 사항은요. 사실 이게 국정원 특활비 수사가 국고손실과 뇌물과 이런 아주 엄중한 범죄로 연결되는 것인데 이것이 명확한 증거가 없이 그리고 자기가 본인이 이것을 증언을 하면서도 명단이나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을 보니까 사실은 이게 법적인 쟁점, 뇌물죄와 국고손실죄에서 벗어나서 이게 정치적인 쟁점으로 몰려갈 수도 있는 요인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확실히 증거가 있다면 이렇게 말을 해도 됩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증거가 없이 말을 했다는 것은 국회의원들한테 도와주세요, 자유한국당에 도와주세요라는 것도 있지만 이것이 전체적으로 큰 틀을 보면 이제 어차피 처벌을 피할 수 없는 단계까지 왔는데 이 상황에서 한번 프레임을 전환해보자.
그래서 이것이 국회의원들 전체 300명 가까운 국회의원들 전체를 묶어서 이것이 나만 먹은 거 아니고 같이 먹었는데 하면서 전체적인 그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몰아가고자 하는 시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요. 예, 검찰이 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증거에 입각해서만 수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고 이게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고 손을 대면 나중에 또 2심, 3심 가가지고 이상한 결과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는데 박재환은 일종의 자기 자신의 변호 같은 거죠. 똑같잖아 지금 스킬이. 국정원에서 나간 돈 누구한테 줬어, 누가 가지고 갔어 하면 청와대 뭐 김희중이면 김희중, 김백준이면 김백준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지금 박재환 이야기가 등장하니까 나 사실 그 돈 내가 쓴 게 아니고 나는 정치를 위해서 정무수석으로서 국회의원들한테도 나눠줬어 이렇게 말하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전체 맥락에서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이야기 중에 평창 올림픽이 개막하면서 흐름 타다 보니까 크게 부각이 안 된 측면이 있는 게 바로 다스 미국에 소송할 때 삼성이 소송비를 내줬다 이거거든요. 대납했다는. 예. 다스가 2009년 3월 달에 김경준 전 BBK 대표를 상대로 투자금 140억 원을 돌려받기 위해서 미국에서 진행 중이던 소송을 미국 대형 법무법인인 에이킨 건프에 맡긴 후 소송 비용 수십억 원을 삼성전자에 떠넘긴 정황을 포착했다. 8일과 9일 날 삼성전자 사무실하고 이학수 전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거거든요. 근데 올림픽 때문에 크게 부각이 안 됐어요. 딱 그 시점이었고 올림픽 개막하고. 네, 이것도 굉장히 큰 뉴스죠. 이 에이킨 건프가 삼성전자 북미 지사의 미국 법률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140억을 돌려받는 그 소송에 에이킨 건프를 비롯한 총 5개의 로펌이 동시에 참여를 했대요. 그래서 소송 비용 자체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 에이킨 건프가 이제 착한 일 하듯이 다스가 그렇게 형편이 힘들다면 우리는 받지 않아도 괜찮아라고 했다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다스에서 받은 내역은 없는 거예요. 현재까지. 예. 다스가 지불한 내역은 현재까지 없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방아쇠가 될 수가 있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현재 이명박이 다스의 실소유주로 확신하고 있어요. 이명박이 다스의 실소유주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그거에 맞물려서 건프라는 회사가 다스 소송 비용을 삼성으로 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그 당시에 이명박이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명박이 부탁을 하거나 청탁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뇌물이에요. 100% 뇌물죄로 걸립니다. 그러니까 2008년 4월 달에 차명 계좌와 1,000억 원대의 세금 포탈 혐의가 적발이 돼요. 이건희가. 나라가 난리가 나서 이건희가 막 경영 쇄신안을 내놓고 모든 직책을 또 당시 이수빈 삼성생명 회장한테 경영권을 주고 퇴진을 해요. 물러나는 거지. 차명 계좌 또는 세금 포탈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이제 수사를 받아서 7월 16일 날 양도소득세 456억 원에 대한 조세 포탈 혐의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 원을 선고받았는데 이후에 2009년 8월 14일 날 세금 포탈과 주식시장 불법행위, 배임 혐의가 적발되어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죄가 확정됐는데 그해 2009년 12월 29일 날 대통령 이명박이 특별 단독 사면을 발표하는 원포인트 사면이죠. 네. 예. 지금 상황에서는 얼마 전에 그 정영식 판사가 이재용 석방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괜한 논란을 만들어낸 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검찰이 정말 빡친 것 같아요. 정말 빡 돌았다고 하죠. 이재용이 지금 석방됐지만 이미 이제 그 대법원 그 최종 판결까지 당연히 갈 거잖아요. 그 검찰이 그 상고했으니까 가게 되면 이 건이 사실 같은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겠지만 이건 또 별건으로서 이재용 부회장을 수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최종 책임자는 누군가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검찰은 누워있는 이건희 회장을 입건시켰다고는 하지만 그건 실효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결재권자 중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재용이 다시 이 사건의 관련자로서 포함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재용은 조금 그 무리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용이 부회장으로 승진한 게 그 이유고요. 예, 그런데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사실 검찰이 이 부분은 명백히 뇌물죄로 해서 뇌물을 받은 이명박과 뇌물을 준 이건희를 같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입건만 했다는 거는 좀 검찰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한 거예요. 입건이 아니라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희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과 병동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의자로 이건희도 소환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건희를 소환을 하려면 이승엽 씨를 반드시 대동해야 됩니다. 그래야 벌떡 예, 일어나니까. 이승엽 목소리를 들으면 벌떡 일어난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희를 소환을 하면 위중해서 병환이 위중해서 못 간다라고 그러면 현장 방문해서 조사를 해야 돼요. 이 검찰이 최소한 그 정도 의지는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검찰이 이거는 또 유야무야 지나갈 수가 있어요. 이건희를 조사하지 않고 어떻게? 뇌물을 제공한 사람을 조사 안 하고 뇌물을 받은 사람만 조사를 하는 경우가 나오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건희는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되고요. 이건희를 불시에 기습해서 조사를 하게 될 경우에 이건희의 모든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유법행위로 네. 쇠고랑 찰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재용은요 다른 별건으로 구속 기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에이킨 검프가 좀 재밌는 게 있는데 우리의 존 레논, 윤창중 미국에서 성추행했을 때 에이킨 예. 검프에서 무료로 변론을 해준 적이 있어요. 아, 윤창중을요? 예, 윤창중 변론을 여기서 한 거예요. 그것도 뇌물이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 그 지금 나오는 수석 변호사 김석한 이 사람이 이제 해줬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야기가 아닌데 최근에 임세령 이야기가 꽤 많이 나오죠. 이정재와의 사이에. 네. 임세령이 이제 대상그룹의 딸로서 이재용과 결혼했는데 요즘 나오는 이야기 보니까 가정교사의 뭐 친구 저쪽에서 뭐 바람이 나가지고 빡이 쳐서 이혼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아, 이재용이. 영화 선생님. 이건희의 자녀가 아들 하나에 딸이 3명이었거든요. 그중에 그러니까 막내딸이 2005년에 죽어요. 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게 3명인데 이재용은 지금 감옥에 잠깐 나왔고 이부진이 장녀고 70년생이고요. 이재용이 장남인데 68년생 그리고 둘째 딸 이서연이 73년생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면 마차님이 좋아하는 정용진하고는 무슨 사이일까요? 정용진하고는 사촌 관계 아니에요? 이건희 회장의 여동생이 이명희라고 있어요. 네. 신세계. 그 이명희의 남편이 정재은이라는 사람인데 그 정재은의 아들이 정용진인 거죠. 고현정하고 결혼한 바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고현정은 사촌 관계 되는 거예요? 고현정은 최근에 PD를 폭행해가지고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는 아직 드라마의 주인공이 바뀌어 이씨. 폭행은 확인이 안 됐다고 들었는데. 폭행이 아니고요. 갑질? 아니, 고현정은 잘못이 없습니다. 갈등. 네, 갈등이죠. 근데 그걸 너무 지금 폭행이란 말 완전- 거짓말이에요? 폭행 폭행 무슨 아니에요. 고현정이 폭행이 폭행 아니에요. 뺨 때릴 수 있어요. 그것도 다 폭행이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주먹질하고 발길질하고 무기 들고 칼 들고 하는 게 아니고 화가 나서 뺨한테 때리는 것도 폭행이에요. 고현정을 실드 치고 싶은 입장에서 편파적으로 아.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네. 심하면요 이렇게 밀치는 것도 폭행이에요. 저는 그 실제로 고현정을 본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이쁜 사람은 폭행을 할 리가 없다. 고마워 이것들아. 진짜 중요한 얘기 하나만 할게요. 다스 이야기 지금 수사 끝났어요. 제가 봤을 때는 다스 수사는 끝났다고 보고 겸해서 지금 특활비도 뇌물로서 예. 중요한 거 했는데 제2롯데월드 특혜. 특혜란 무엇이냐? 롯데가 그냥 이뻐서 절대 아니죠. 특혜라고 이름을 붙일 수밖에 없는 게 정말 건설 분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공군 기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무주랭이가 봐도 이상하거든요. 그게 어떻게 활주로를 몇 도 꺾어가면서까지 건물을 올릴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전체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군사기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건물을 지어준다라는 것은요. 자유한국당들이 얘기할 때 보면 이건 종북 세력이에요. 반역행위죠. 그런 것을 스스럼 없이 저지른 거예요. 그리고 허가 과정에서 어떠한 혜택을 받았는지 어떠한 대가를 지불했는지 이런 것들이 명백하게 밝혀져야 되고요. 이게 지금 웃기는 게 뭐냐 하면 롯데가 공사 끝나고 나서 부담금도 3,290억에서 951억으로 줄어들었어요. 2,400억 정도가 갑자기 줄어드는 거예요. 3분의 1로 확 줄은 거죠. 네. 그러면 롯데 입장에서는 2천억 이상이라는 돈이 절약이 됐는데 입시였을까요? 아니거든요. 그 돈이 어디 갔을까요? 어딘가에 갔겠죠. 예, 저수지에 갔을 것 같아요. 이거는 현찰이기 때문에 저수지를 안 가고 혹시 마당 파고 심지 않았을까? 마늘밭에? 이명박 집 마당. 그 저번에 우리가 하나은행 다룰 때 하나은행 김승희 이야기 했잖아요. 예. 네. 현재 지금 청계재단에 가 있죠. 네. 롯데도 마찬가지거든요. 롯데의 이명박의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하나 학교 동문을 심어서 이명박이 심었다기보다는 사실은 롯데가 이명박을 구워 삼기 위해서 이명박과 연이 있는 사람을 자기 회사의 중요한 자리에 앉히죠. 그리고 이런 노비를 해서 결국은 이 사람이 이게 다 끝나고 나서 청계재단 이사로 갑니다.
롯데월드 특혜 의혹이라는 건 뭐 다른 게 없어요. 롯데가 이명박에게 무엇을 얼마를 줬을까를 찾아내는 거죠. 경찰에. 네. 롯데로부터 이명박 스타일로 보면 정말 그에게 로비 자금을 이명박한테 줬을 거라고 봐요. 그거 찾아내는 거죠. 사실 그렇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거죠. 너무나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게 롯데에서 추진한 것은 90년대부터 추진을 했거든요. 제2롯데월드 예. 타워를 90년대부터 추진을 했는데 모든 대통령들이 모든 정부가 모든 국방부가 다 반대를 했기 때문에 못했던 사업이에요. 성남 비행장이 이전하지 않는 한 이건 안 된다. 그래서 못했던 사항인데 이게 뜬금없이 이명박이 활주로를 틀면서 허가를 내준 거거든요. 예, 대기업들이 이렇게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망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동은 삼성그룹이 어떤 삼성 제국으로 만들려고 막 이렇게 애쓰다가 현대그룹이 막판에 한전부지를 매입하면서 그게 무산된 것처럼 이 송파구도 사실 롯데 제국을 만들려고 롯데월드를 비롯해가지고 모든 롯데 그룹사의 대형 그 빌딩들이 들어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미 롯데그룹이 그 동네 송파구의 땅은 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단순히 그 뭐 20, 30층짜리 빌딩 올리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100층 이상의 높이가 지금 500m가 넘잖아요. 이런 높은 빌딩을 올리는 건 단순히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안보, 사회 어떤 환경 문제까지 다 총망라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돈이 있다고 해서 올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올라가니까 롯데가 이명박하고 대학교 다닐 때 동창이던 장경작이라는 인물을 롯데의 사장으로 이제 영입을 해요. 롯데 호텔에. 네. 그리고 이 사람이 모든 노비의 연결고리였던 거고, 그리고 그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는 바로 청계재단으로 다시 가는. 그러면 장경작이 핵심 인물이죠. 장경작이 어떤 형태를 통해서 이명박을 구워 삶았고, 이명박의 스타일이 나는 롯데라는 회사가 너무 좋아 보여서 롯데가 롯데월드 만들면 내가 123층에 올라가서 전망대에서 구경 좋은 거 할 일이 있으니까라고 바꿔주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롯데한테는 최소 모르긴 해도 1,000억 원대 이상의 로비 자금이 저는 이명박한테 갔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인간입니다, 이게. 제2롯데월드 타워라고 하는 이 건물에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그 사정당국에서는 다 물론 받겠지만 갖고 다 일일이 추적을 해야 돼요. 이게 본인이 맞는지 갖고 있는 사람 본인이 맞는지를 추적해서 봐야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롯데월드 타워를 지으면서 현찰을 주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건물을 몇 층을 주는 게 훨씬 이득이거든요. 롯데 측에서도. 그러면 그 건물 중에 몇 층은 이명박이 걸 수도 있다? 보통 한 20개 층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마이 갓. 그렇게 해봤자 뭐 전체 몇 프로나 되나. 그러니까. 나는 반대라고 보는데 그게 더 꼬리가 밟히죠. 그러니까 깔끔하게 현찰로 주고 현찰로 끝내는 게 낫지. 나중에 보면은 알고 봤더니 막 롯데월드 120층은 김윤옥 명의로 돼 있고 이시영 명의로 돼 있고 이거보단 낫지 않을까? 거기 해당하는 몇천억 원대 그 로비 자금이 훨씬 더 깔끔하지. 현찰로. 현찰을 컨테이너에 딱 실어놓고 컨테이너 키만 딱 주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안 가르쳐 주고요. 박스가 아니야, 컨테이너야. 건물 내 명의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식으로 명의가 섞여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롯데 전체가 컨트롤하는 부분에서 주인은 롯데라고 하는 그룹 전체의 어떤 주체, 롯데건설이라든지 그 주체가 갖는 형태로 가겠죠. 그래서 조사를 하게 되고 나중에 고발을 하게 되면 수사를 또 하게 될 거라고 보는데 이 과정들 속으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면 이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규모의 또 비리가 또 터져 나온다. 예. 그렇겠네요. 이명박은 이제 범죄의 화수분이 됐습니다. 돈은 적적 다 나옵니다. 이게 빨리 수사를 해야지. 장경작 같은 경우에도 지금 70이 훨씬 넘었기 때문에 빠른 수사를 촉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장경작은 같은 고려대 이제 경영학과 61학번으로 똑같이 이제 거기서부터 인연이 시작이 됐는데 이명박이 당선인 시절에 소공동 롯데호텔 31층 스위트룸을 임시 집무실로 쓸 때도 장경작이 그때부터 밀어줬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내가 대장이라고 만약에 70, 80년대에 기업하는 사람 같으면 대통령 누구냐 그러면 자기 그룹 내에서 인맥 무조건 찾아요. 찾아가지고 이 사람을 그 대정부 창구로 이게 비리가 많이 나던 시절의 이야기인 거지. 뒷돈 뭐 서로 간에 어떤 노비 상황에서 아는 사이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용박아 나야 나. 마 반갑다. 뭐 그런 관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뭐 그런 경우 있잖아. 정권이 새로 들어섰는데 우리 그룹에는 인맥을 만들 수가 없네 이런 상황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을 갈 수 있다고 보고요.